세실극장의 변천사, 코리아나 호텔, 서울특별시 도로 원표,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세실극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공회의 별관이에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성공회 회관이에요. 성공회 회관인 거고, 이것이 1976년도에 준공이 된 건데, 요거를 준공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상당한 거물급 건축가예요. 김중업 씨라고. 김중업 씨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인들 그쪽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누구냐면 어떤 걸 3일 빌딩을 지은 거고, 그 다음에 도쿄 호텔, 도쿄 빌딩, 저기 남대문에 있는 도쿄 빌딩을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뭐 이렇게 최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무지 유명한 건축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수근은 관과 무지 친한 건축가라면 당시 양대 산맥인데, 사실상 김중업이 김수근의 스승이에요. 하지만 70년대 건축계의 양대 산맥인데, 김수근은 되게 권력지향적이고 권력 밀착, 정부와 밀착됐다라면은 김중업 선생은 좀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뭐 양심적인 이런 분이어갖고, 그 70년에 그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와우 아파트 붕괴되면서 4월 8일 날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그거 건축 그따위로, 쉬운 말로 그따위로 하는 거 막 비판 글을, 뭐 유명한 건축가가 신문에 그렇게 기고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71년도인가? 그때 저 성남 대단지 사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무허가 주택가. 그거 갖고 그런 식으로 정부 비판적인 기고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축출돼요. 실제 그래서 그 거의 뭐 망명하다시피 이렇게 가서 프랑스가 있었던 분인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프랑스에 있을 시기, 이분은 그 뒤에 79년도인가 언제 이때쯤 돌아오거든요. 71년도에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 대사관도 이분이 설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이 무지 명작이어갖고 프랑스에서 이 사람한테 명예 시민증을 줄 정도로,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프랑스 있으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이 성공회 회관을. 성공회 회관을 회관하면서, 그 성공회관 다시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팔각 기둥, 원뿔 비슷하게 이렇게 원통 이렇게 있고, 삐죽 나와 있고, 삐죽 나와 있는 게 세실극장이고, 이게 성공회 회관인데, 같은 다 성공회 회관인데, 원래는 16각으로 설계했는데, 여기서 너무 그거 하다 요 성공해서 8각으로 지금 돼 있고, 어쨌든 그때 만들어진 거고, 76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76년도, 70년대 중반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문화예술 정책이 나름대로 이제 70년대 막 그거 할 때하고 맞물리면서 연극의 메카로 자라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연극제를 다 여기서 했었던 거고, 다 몇 번에 걸쳐서. 그다음에 연극인 회관으로 썼던 거고, 그래서 연극의 메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세상이 막 변하면서 재정사정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다가, 쉬운 말로 폐관하느니 막 이런데 워낙 유명한 데고,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정동극장, 국립극장 정동 국립극장이 그 세실극장은 인수해갖고, 정동 국립극장 세실, 아마 그렇게 풀 명칭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또 하나 세실극장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세실 레스토랑이라고도 꽤 유명합니다. 그거 이제 79년도부터 레스토랑, 76년도 만들어 79년도 레스토랑 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 지하에는 레스토랑을 썼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그 70년대, 그러니까 79년도부터 80년대 막 이때가 항상 대한민국 민주화의 한창 그때, 정계 뭐 김대중 뭐 자다 정계 인사들이 되게 많이 거기서 미팅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 그거 역시도 거기가 하나의 그 회의 공간처럼 이용이 되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곳이 바로 이 세실 극장은 연극으로, 그 다음에 세실 레스토랑은 그런 정재계 인사들의 면담 장소로 그렇죠. 그래서 많이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세실 레스토랑은 사라졌고, 그리고 지하였었는데 지금 1층에 달개비라는 식당이 들어서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나 호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8년도에 태평로가 한번 크게 확장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68년도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코리아나 호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1935년부터 조선일보 본사 사옥이 있었던 곳이에요.
조선일보가 1920년도 창간돼 갖고 33년도에 방응모가 이제 광산 거부였던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사들여 갖고 이제 방씨게 된 건데, 어쨌든 35년도에 그 지금 코리아나 호텔 그 자리에다가 조선일보 사옥 건물을 지었는데 68년도에 도로 확장하면서 잘려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조선일보 본사 사옥은 코리아나 호텔 뒤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땅들은 다 코리아나 땅, 조선일보 땅들이에요. 그래서 TV 조선 있고, 조선 미술관 있고, 조선 디지털 센터 있고, 다 그 뒤로는 정동, 그 뒤로는 다 이제 정동인가? 거기가 태평로에 태평로 소속돼 있는데, 거기는. 조선일보인데, 그때 조선일보 사옥이 뒤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다가 68년도에 태평로 확장될 때 코리아나 호텔을 지은 겁니다. 호텔을 지우고 뒤로 들어가서 저던 그런 거죠. 예, 예. 그리고 도로 원표. 도로 원표도 참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도로 원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몇 킬로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광주 몇 킬로, 뭐 강릉 몇 킬로. 근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원표인데, 이게 1914년도에 처음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 때 1914년도에 시작한 거고, 그 원표라는 건 어떤 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점이 어디냐면 사실 이순신 동상 딱 그 세종 사거리 거기에요. 물론 이제 광화문도 도로들이 막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순신 동상 그 근처 아래인데, 거기가 이제 1935년도에 막 그 교통이 번화해지고 이러면서 그 표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석으로 이렇게 딱 요만 한 60cm 정도 되는 돌 네모나다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석이 1914년에 거기다가 35년도에 어디로 옮기냐면, 저기 어디냐, 지금 창경 기념비전이죠. 그 친경 기념비전, 우린 소위 비각이라고 부르는 그 교보 빌딩 앞에 있는 고종 황제 40주년 등극 40주년 친경 기념비전이에요. 공식 명칭은.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지금 그 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돌은 그냥 냅두고, 표석이 그러니까 1914년에 광화문 내거리에 있다가 여기로 옮겼다가, 지금은 그 광화문 동화면세점 바로 옆에 있는 그 세종로 파출소 그 앞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표석 모양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법적인 그 도로 원표는 여전히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그 도로 원표라는 게 1914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일본 애들이 총독부가 만든 겁니다. 아니, 도로 원표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로 원표라는 한 글자, 네 글자가 일본 말이에요. 한자로 써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으면 도로 원표인데, 그게 일본 말인데 굳이 안 바꾸더라.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난 그건 참 바람직하다. 북한은 뭐 한글 많이 쓰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김일성 광장 주석단 바로 밑에가 거긴 도로 원표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도로 원표라고 안 써 있고 나랏길 시작점이라고 딱 6글자가 쓰여 있어요. 나랏길 시작점. 예. 그리고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백악관 앞에 그 미국에는 제로 마일스톤이라고 써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틀담 성당에 제로 포인트라고 쓰여 있고,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라마다 그렇게 원표를 지정해서 표시해 두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도로 원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